하마터면 황천 길 갈 뻔. 박 대통령의 진돗개. 5.18 때 사망자가 몇 명인지 먼저 밝혀라. 1월 10일 대법원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허위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에 대해 500만 원을 김장겸 전 사장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이후 온라인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분노한 기사는 단연코 경제 묻자, 굳은 표정, 북이슈엔 환한 미소, 90분 응축한 두 장면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무려 19,000명 이상이 환하여를 클릭했습니다. 베스트 1위 댓글은 독재는 박정희보다 더 심하고 여행은 박근혜보다 더 다니고 북한은 김대중보다 더 사랑하고 경제는 김영삼보다 더 말아쳐먹고 불통은 이명박보다 더하고 무능은 노무현보다 더하며 언론 장악은 전두환보다 더한 김정은 대변인 XX 때문에 죽을 맛이다라는 내용의 글에는 무려 27,000여 명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민심인 겁니다. 케어는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로 2011년부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무더기 안락사가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1월 12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어 직원도 속인 박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표가 케어 내에서 무분별한 반려동물 안락사를 자행해왔다는 것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케어에 대한 논란은 지난 11일 폭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폭로자는 한 언론을 통해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어는 2011년 이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지만 폭로 이후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소수의 안락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태세 전환을 한 것입니다. 폭로에 따르면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주장하면서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0마리의 동물을 안락사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직원연대는 내부 공간이 부족해 안락사가 이루어짐에도 박 대표는 케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구조 등을 강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직원연대는 이날 케어는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소수 의사결정권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했다며 케어는 대표 전유물도 아니고 사조직도 아니다. 연간 후원금 2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라 비판했습니다. 폭로 이후 동물권 보호를 주장해온 이 단체에 대한 처벌 청원도 잇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은 케어 측의 양두고육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왜 박 대통령의 진돗개들이 위험할 뻔했냐고요? 논란의 주인공 케어 대표 박소연은 2016년 1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나오시는 날 곧이어 감옥 가실 텐데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들은 케어로 데려와 달라. 보호해드리겠다고 한 인물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키우던 진돗개를 이들에게 맡겼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던 진돗개 희망이와 세롬이에게서 태어난 강아지는 5마리이며 공모를 통해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로 강아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희망이와 세롬이 그리고 5마리의 강아지들 하마터면 황천길 갈 뻔했습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대중 앞에서는 구조의 천사, 뒤에서는 죽음의 천사였던 겁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구조일지 모르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과연 구조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차라리 구조하지 말고 떠돌이개로 살아가는 게 강아지들에게는 더없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이 걱정만 없다면 말입니다. 한때 박소연은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연대 활동을 했는데요. 표창원이라고 하니 국회에 박 대통령 누드화를 전시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1월 11일 예비역 해군 준장인 심동보 전 제독이 탄핵 정변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월 국회에 버젓이 걸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성적 비하 논란을 낳은 풍자 누드화를 철거한 것 때문에 1심에서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심동보 전 제독은 당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귀가하는 길이 한없이 멀기만 했다며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결과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니 측은지심이 교차했다. 미안한 마음에 내가 한 행위를 돌아보았다. 더러운 잠을 건 게 잘못인가, 뗀 게 잘못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1월 12일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위원회에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다가 배제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우파 단체들은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만원 씨는 좌파들이 극우라 매도하며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이지만 반대로 우파층에서는 지만원 씨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물론 호불호 성향은 존재하지만 5.18 연구 집념에 대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온라인 검색만 해봐도 특히 좌파 정당이나 좌파 매체들이 지만원 씨가 5.18 진상위원회 소속이 되는 걸 경기 일으킬 만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자신의 일생을 오로지 5.18 진실 파악에 매달려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5.18 관련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배제시키고 진실 규명하자고요? 5.18 관련 각종 의혹 제기에 왜 이렇게 법 규제를 통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감추려고만 할까요? 하물며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도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유공자 명단도 개인 사생활 침해 이유를 들며 명단 공개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유공자라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건만 이처럼 석연찮은 구석이 많기에 의혹 제기가 생성되는 거죠. 과연 이런 일들이 일반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우파 지지층에게 표를 쳐받아서 아직도 좌파 눈치나 살피는 자유한국당 처사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만원 씨를 배제시키기로 결정하기 이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한국당 묵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찰, 조작, 위선 정권 진상규명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에 추천하느냐로 고심 중인 것 같은데 꼭 추천해달라며 그분 그렇게 이상하거나 꼴통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 씨는 5.18 사건 기록 한 트럭분을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집에서 2년간 다 읽었다며 이분보다 5.18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5.18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파 논객 손병호 씨는 5.18 때 죽은 자가 몇 명인지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손병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사태 진상조사를 또 한답니다. 아마 10번 가까이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간섭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39년 전 광주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죽인 광주 시민이 수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구난방의 주장이라 정확한 숫자는 없이 그냥 수천 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똑같은 사태로 600여 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도 광주가 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광주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민족이 아닌데 전라도 광주는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는 도시고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신고해서 총합하면 총 사망 숫자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1980년 광주에서 죽은 사람은 민주투사가 되어 수억의 돈이 나오고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혹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신고할 수 없겠지만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고했겠지요. 그래서 5.18 때 진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100% 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고한 사람을 총합해서 나온 숫자가 600여 명입니다. 그 숫자가 광주시 주민등록상에 사망 신고된 숫자입니다. 사실 그 600여 명이 데모하다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1980년 5월 18일 언저리에 광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총 숫자입니다. 오히려 그때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역신고가 수십 건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5.18로부터 17년이 지나 전라도 사람으로 정권이 바뀐 김대중 때가 돼서야 뒤늦게 죽었다고 신고한 숫자도 십수건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600여 명 이상 더해서 신고자가 없는데도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도 5.18 때 군인들의 학살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천 명을 죽여서 암매장했을 것이라며
작년에도 광주 주변 수곳을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쳤으나 사람 갈비뼈 하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때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은 의혹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전라남도 지역 예비군 무게고가 4시간 만에 거의 모두 털리는지, 전남 도청에 설치됐던 어마어마한 수량의 폭탄은 누가 설치했는지,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는데 그러면 교도소를 습격한 괴한들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에 앞서 제일 먼저 밝혀야 할 것은 그 사태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 사람들 수천 명 학살 주장이 얼마나 지속적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5.18로 죽은 시민이 수천 명으로 압니다. 그러니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5.18 때 죽은 사람 숫자를 먼저 확실히 해야만 그 바탕 위에서 광주 사태의 진실을 정확한 규명할 수 있습니다. 5.18의 사망자 숫자도 모르는데 무엄들 제대로 규명이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